안녕하세요. 전부 다 뭐 낯익은 얼굴들이라 우리 가족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오늘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부를 하는 친구도 많고,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수학하고 영어가 안 돼. 또 국어도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선생님, 저 오늘 과탐 들으러 가야 되니까 수학을 못 해요. 이거 뭐지? 자, 수학, 영어가 안 되는데 그 탐구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아, 생활상식? 아, 생활상식은 유튜브 보면 나오죠? 우리 요즘에 요리 안 배워도 돼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저 시어머니가 혹은 뭐 음식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유튜브 딱 틀면 레시피 다 나와요. 그죠? 나오자. 된장찌개 나오잖아요. 뭐 김치찌개 다 나온다고. 훨씬 더 맛있어요. 레시피대로 하면. 요즘은 그런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모든 세상이 전문직 시대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중에 지금 자기가 나는 무엇을 전공할래요? 없어, 친구들. 맞죠? 난 뭘 전공할래요? 딱 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20% 정도? 또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전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성적이 가로막고 있지, 성적이. 나 의대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 성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려면 먼저 성적이 돼야 돼요. 슬프게도. 나는 정말 의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도 의사 면허증을 안 주니까 의사를 못 하죠. 그렇다고요. 우리가 축구나 가수, 연예인들 되게들 좋아해. 연예인 되기. 그런데 축구 선수가 손흥민처럼 되려면은 약 150만 분의 1이야. 참 어려워요. 가수 지망생이 보통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명웅이 돈 잘 번다니까 나도 이명웅처럼 되면 좋겠다.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가수. 실용음악과에 그 등록된 친구 빼놓고도 제아의 고수들 이렇게 보면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미스 트롯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얼굴도 못 본 가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공할 확률이 5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공부 선수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다른 우수한 아이의 반밖에 못해 해도 반 정도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그죠? 그게 공부예요. 옛말에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그러는데, 가다가 중단해도 간만큼 이익 보는 게 공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했었어. 그러다가 연구대로 빠졌어. 연구대도 못 갔어. 성적이 안 돼. 서성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최선을 했는데도. 그러면 서성한 가는 거잖아요. 또 서성한도 못 갔어. 중경 가잖아요. 맞죠? 한 만큼 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축구 선수나 또 가수들은 그렇지도 못하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의 가치는 공부가 훨씬 높다. 자,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어요.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야. 내가 무언가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택도 없는 거든 내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공부는 그거를 이루게 해줍니다. 오로지 살 길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기에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땅하게 할 거 있나요? 새롭게 축구를 할 거야? 지금부터 노래방 가서 계속 노래 연습해서 가수가 될 거야?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습량을 늘리고 최대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울러 공부는 시기가 따로 없어요. 또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씩 점진해. 대학교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졸업해서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도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성공한다고요. 자, 이런 말이 있어.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선생님은 이제 이 통계 쪽이라서 워낙 통계 좋아해요. 90%는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성공을 했다야. 나는 이게 적성에 딱 맞아서 이 일을 했더니 성공했다.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성공을 낳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지. 내 적성대로 맞게 산다? 과연 그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적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응하면서 사는 거야.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적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적성대로 살았나요? 어때요? 적응하면서 살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위로하면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말할 거냐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알고 출발하면 훨씬 더 이득을 보겠죠. 그렇죠? 훨씬 이득을 볼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무엇을 관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입시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입시가 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공부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와 내가 방향이 이쪽이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씩 오늘 좀 알아봅시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요. 10분 정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말 많이 전달해 주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맨 처음에 여기 프레러 많이 익숙하고 봤을 거예요. 요거는 내가 왜 맨 먼저 프레러를 먼저 짰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계획성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목표량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목표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아무래도 느슨해지겠죠. 긴장되지 않는 거죠. 해서 한 달간 나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를 끝낼 거야. 이렇게 딱 정합니다. 이때 양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되겠죠. 그렇죠? 적당량이 좋습니다. 왜? 실천 가능해야 되니까요. 난 이번에 그냥 마플 전체 다 끝내버릴 거야. 한 달 동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터무니없는 계획보다는 마플 내가 몇 단원을 끝낼 거야.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할 거야. 그러면 약 4주 정도죠. 한 달이면. 이거를 4주를 4분의 1로 쪼갭니다. 쪼개면 한 주가 나오죠? 이렇게 한 주가 나오는 계획량을 짜서 요일별로 이렇게 짜 봅니다. 내가 짜는 거죠. 이때 증인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엄마, 나 이렇게 공부할 거야, 이번 주는. 그럼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용돈이라도 더 줄지, 혹은 반찬이 더 좋아질지, 이득을 보면 보지,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짜고 어머니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가 증인이 되어서 있으면 내가 긴장하죠. 어머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한 주가 끝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과목을 예를 들어서 수학 이렇게 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영어 무엇을 한다. 국어 무엇을 한다. 뭐 탐구 내가 지금부터 정리하고 싶으면 탐구를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 보면요. 짜투리를 활용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무슨 행사가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에 전념했거나 해서 빠졌어. 그러면 그거를 보충하는 하루 정도를 놔두십시오. 놔두라고요. 이때 이 하루는 내가 충실하게 지냈으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맞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미진했던 공부를 해도 좋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왜 친구를 못 만나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나는 카페에서 멍 때리기가 취미다. 그럼 카페에서 멍 때리세요. 휴식을 취해야죠. 단 휴식이 길면 안 되죠. 휴식이 공부를 덮어?
그거는 학습이 아니죠. 휴식량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충실히 공부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거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긴장하죠. 긴장하고 아울러 집중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거를 공부했지 하고 체크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맨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학교가 공통으로 주어지는 교육청 과정입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뭘 선택하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여기에서 배우는 요 과목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전부 다 뭐냐 하면요, 9등급이에요. 자, 이제 내신 얘기를 슬슬 시작할 거예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사회에도 많은 게 있어요. 과탐도 많은 게 있죠. 모라생지 해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것들이거든요. 가면은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선택 과목을 선생님들이 선정하라고 해요. 중학교에는 어때요? 선택이 없죠? 그냥 내가 자유학기제 때만 이렇게 선택을 하죠. 나는 악기 배울래, 나는 뜨개질 배울래 하면서 가죠.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과목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다르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를 1학년 때 정해두면 이 선택이 쉽죠. 맞죠? 그리고 또 내 레벨별로 대학을 또 정해놓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 대학에서 무슨 과는 무엇을 반드시 필수로 가져오라고 해요. 이게 있어요. 또 대학은.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죠? 근데 대학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줄게요. 이번에 만점 맞은 부산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 의대를 못 가죠. 왜요? 물리를 선택 안 했기 때문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니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마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난 공부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회를 자꾸만 줄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그게 고등학교의 차이점이에요. 학생들은 이걸 잘 몰라. 그냥 해주겠지. 아무거나 하면 어때? 아무거나 하면 어때? 무슨 어때야? 안 좋지. 결과가 좋지 않죠. 당장 수능 만점을 맞고도 서울대 못 가잖아요. 안 좋죠? 본인은 그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우리가 필수 이수단위 80단위고요. 자율 이수단위 90세에서요. 창체가 18단위, 192단위를 공부하고 갑니다. 대학에 가요. 이게 이제 총 과정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에요, 내신. 참 내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게 뭡니까? 9등급제예요.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는 5등급과 3등급으로만 나눴었죠? 그렇죠? 5등급 A, B, C, D, E 해가지고 60% 이하는 전부 다 E. 그 다음에 10% 간격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서 A, B, C, D, E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세대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예요 라는 것은 상당히 끔찍한 얘기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수의 기회가 좋지 않아요. 맞죠? 왜요? 2028 교육과정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 2028 교육과정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던 9등급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제 5단계로만 바뀌어요. A, B, C, D, E로 바뀌어요. 퍼센트도 달라집니다. 퍼센트도 10% A,
34%까지가 B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9등급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9등급으로 1학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죠. 맞죠? 자, 다음번에 내가 수시로 집어넣어도 불이익을 당하고요. 과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공통으로. 표점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있어, 뒤에다가. 적벽대전이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 3년간 나 죽었네 하고 공부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재수하면요, 정말 재수 없어요. 여러분은 특히 재수 없어요. 아, 왜 하필 우리야? 아까 그랬죠? 적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적응해야 된다. 왜 우리야라고 하지 말고, 아,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되죠? 맞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 제도를 난 바꾸고 싶어. 이 다음에 하세요.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제도를 바꾸세요. 훌륭한 제도로 바꾸세요. 지금은 내가 아직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이 맞죠? 자, 그래서 9등급 한번 봅시다. 1학년 때 9등급으로 가는데요. 4%예요, 4%. 300명 같으면 12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등급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2등급 한번 볼까요? 11%, 33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쟤는 1.2등급이래. 굉장히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그 학교에서. 그쵸? 늘 15등 안에 드는 친구죠. 대충 보면요, 3등급이다. 이 친구도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서 선발 기준이 인서울에 오려면 3등급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교가 몇 개예요? 2,6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69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24%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숫자가. 더 끔찍한 것은 6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6번. 수시가. 6번. 수능은 3번이고요. 3번 지원해요. 가군, 나군, 다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가 만만치가 않아요.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시가. 근데 학생들은 그냥, 내가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등급까지, 5등급까지 오면 비상이다. 비상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매번 대학 입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번 대학 입시예요. 중간고사 봤다? 내가 이번 대입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 기말고사 봤다? 나는 이제 어느 대학 정도에 접근했다라고 보면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중간고사에 5등급 나왔어. 다음번에 1등급 나오면 전체 평균은 3등급이죠. 5 더하기 1 하니까 6이고요. 2로 나누니까 3이죠. 3등급에 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톡 떨어지면 그걸 만회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를 포기해버리냐.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수시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왜 그러는지를. 자, 그래서 나머지 여기 보면요. 2학년, 3학년 때 5단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단계가 나옵니다. A, B, C, D로 또 나눠져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3단계 A, B, C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기는 크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 자, 이 수학점 총 190일을 따는데요. 요 부분 일반 선택에서는 5단계 속에서도요. 또 세분화된 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대학 입시율이요. 굉장히 많아요. 대학 입시라는 게. 여기서 대학 입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 입시를 다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약 3주간 텐트를 치고 합숙훈련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한 5, 6천 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여기서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묻어두고 갑시다. 자, 그래서 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자꾸만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엇을 강요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면 중간고사 뭐를요? 애시안을 줄 거예요. 어떤 애시안을 주느냐? 자, 너희 학교는 시험이 요 정도 수준이다. 너희 학교는 대충 이 정도야 라고 이 얘기 해줄 거예요. 공립과 사립이 좀 다른데요. 공립은 늘 불규칙적이에요. 선생님이 늘 바뀌니까. 하지만 사립은 거의 일률적입니다. 교사들이 안 바뀌잖아요. 사립은 끝까지 거기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면 좋다. 아, 요 정도야 라고 하고 알면 되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줄게요.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학교 시험은 어떤 구조인지를 알고 한번 갑시다. 여기서 궁금하죠?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내지? 궁금할 거예요. 요거 좀 알려줄게요. 모든 학교는 다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너희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내야 돼 하고 그거를 안 따르면 안 돼요. 법률 위반이니까요. 큰일 나요. 그럼 모든 학교들은 지금 선생님이 예시해 준 대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수학시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떻게 내는지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담당 선생이 달라지죠.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됐다가 2학년 선생님이 또 1학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해마다. 그러면 그 해에 내는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1학년 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은 늘 바뀌겠네? 그죠? 아니, 작년에 냈던 선생님이 또 내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 작년에는 A, B, C가 냈어. 그럼 이번에는 C, D가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 수학 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수학 담당자 위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내요. 공동 출제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 출제. 그래서 너는 뭐 어떤 파트에서 낼까? 너는 뭐 낼까? 뭐 낼까? 이렇게 해요. 이것도 늘 바뀌겠죠.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냈다. 그럼 다음번에는 네가 인수분해 좀 내. 곱셈공식 내가 되고 네가 인수분해 내. 이렇게 하고 바꿔요. 자, 이제 뭐야? 시험 문제는 예측 불허죠.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측 불허죠. 저 친구가 뭘 낼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딱 놓고 난이도 조절을 해요. 모여서. 자,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어려운 거 몇 점이야? 야,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만점 나와. 어려운 거 몇 개 더 집어넣어. 막 이렇게 내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게 했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만점 나오면 1등급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내는 문제를 몇 문항 집어 넣습니다. 변별력 문제라고 해요. 중간 문제도 또 넣어요. 중간도 변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시험 점수를 보면 더 끔찍한 게 있죠? 어떤 점수는 4.2, 어떤 거는 3.4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4.2, 3.4 막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요. 1번은 3.4고 2번이 3.2라고 해봐요. 1번 틀린 친구와 2번 틀린 친구의 점수가 다르죠. 다르죠? 그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쭉 나래비 세우죠. 순서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점수는 소수점 이하로 내려요. 3.8, 4.8, 5.2 이렇게 내려요.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소수점으로 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맞춥니다. 응? 점으로, 점 몇 이렇게 해서. 그래야 변별력이 가능하니까. 자, 학생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 앞에 학원이 있는데 내신을 잘 잡아준대요. 가능해요? 그거 가능해요? 어떻게 잡아주는데요? 시험 문제를 예측을 잘하나요? 어떻게 예측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다. 그냥 학교에 가까우니까 혹시 그러려니 하는 기대감이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이스를 구축하세요. 즉 실력 배양이 먼저예요. 실력 배양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 학교의 시험 문제를 예측한다? 예측해줘도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년에 나왔던, 그 전년에 나왔던, 3년 전에 나왔던 이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내면 걸려요. 감사에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년도에 나와 있던 족보닷컴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명여고야. 진명여고 시험지를 보면 아, 이 문제는 안 나오겠네 하면 돼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못 내겠네. 이것만 참조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족보닷컴에 있는 문제를 보고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반대로. 착각이야, 착각. 그거는 안 나올 거야. 자, 아시겠어요? 법률이 그렇다고. 법률이 이해가 안 가 지금? 자, 지금 이해 못하는 친구 나한테 물어봐. 이해 가요? 못 내는 거야 그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 문제 내지 마세요 라고. 내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냅니다. 자, 여기 수능 한번 볼게요. 수능.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요거예요. 여기 보면 공통에다가 두 과목 중 하나를 택해요. 엄매냐 화작이냐. 엄매 화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선생님 좋아요? 이건 개인마다 다 틀려요. 어떤 친구는 엄매에 아주 능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화작에 능한 친구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1학년 공부를 해보면 감이 와요. 감이 옵니다. 이때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더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언어와 매체고요. 이게 화작이에요. 61.1%가 선정해서 147점, 표점으로 바꿨더니 147점이에요. 자, 이제 표점이란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표점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표점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표점이라는 것은. 언어와 매체 혹은 화작, 이 두 과목 중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A는 언매를 하고 B는 화작을 했어. 근데 언매가 너무 쉬워. 이번 시험이. 그래서 막 100점짜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어. 근데 화작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제일 잘 본 애가 70점이야. 그럼 화작 본 애들은 다 죽었네? 그쵸? 너무 불균형이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어떡하냐? 표점, 즉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평균으로부터 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수를 많이 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점수를 깎아나가는 형태예요. 평균으로부터. 그러면 100점이 많이 나왔어. 그럼 평균이 100점이어 봐요. 그러면 뭐가 돼버리죠? 모두 100점이니까 표점이 아주 적어져 버리죠. 그래서 불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표점입니다.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그러면 이게 149점이니까 2점이나 높으니까 나는 엄매를 신청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나는 엄매를 시험을 보면 잘 안 나와. 그런데 화작만 보면 날고 기어 그냥 팔팔 뛰어. 그러면 표점이 조금 낮다고 해도 뭐를 신청해야 되겠어요? 화작을 신청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엄매 가서 망해버리면 아무리 표점이 높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또 수능 한번 볼까요? 수학. 미기통이라고 하죠. 미기통. 자, 이 중에서 난 무엇을 가져갈 거냐? 대다수 문과 학생들은 이 확통을 가져갑니다. 또 수학이 좀 난 부족해. 함수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적을 몰라. 이 친구들은 확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통은 사실 이 함수 쪽이나 도형 쪽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확통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적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난 미적이 쉬워요. 난 미적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 재수없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은 난 확통은 어려워. 다 틀려요. 학생마다. 어떤 친구는 도형이 어렵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함수가 또 어렵다고 하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학생들이.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기하는 극히 적죠. 왜 그럴까요? 어렵죠. 기하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 한번 볼게요. 사탐도 마찬가지고요. 사탐 9개 과목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과탐 물화생지 4개 2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점 정도 2를 가져가면 5점 정도의 어드밴티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2를 안 가져가면 굉장히 불리해요. 2를 안 가져가면 5점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불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문제. 수능에서 국어 시험은 만점이 몇 점이다? 147점이다. 100점이 아니에요. 1점이 아니에요. 하나가 1점이 아니라 1.47로 바꿔지는 거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수학도 한번 볼까요? 미적이다. 그러면 147점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4점짜리를 틀렸다. 그러면 몇 점이 빠져나가는 거죠? 대충 6점 정도가 빠져나가죠. 6점 조금 못 미치게 빠져나가죠. 4점짜리 틀렸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총 17개 과목 중 태대 2개, 사회 9개, 과학 8개예요. 1, 2까지 다 해서요. 자,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는 1, 2로 해서 등급제입니다. 등급제.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등급제예요.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렇게 딱딱 등급으로 10점씩 레벨을 둬서 등급으로 나눠져요. 이게 뭐지? 1등급, 2등급, 3등급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고 말하면요.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를 감점으로 해요. 감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은 그래, 너는 50점 맞아. 50점 놓고 깎아요. 깎아. 1등급 너는 50점이야. 2등급 맞으면 깎아요. 자, 어떻게 깎을까요? 어느 정도 깎을까요? 몇 점 정도?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요. 서울대는 0.5예요. 고대도 크게 깎지 않아요. 각 대학이 등급 차이가 크게 깎지 않는데요. 3등급으로 톡 내려가면 많이 깎아요, 또. 독특해요. 왜냐하면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글쎄요, 다 원서로 공부하니까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많이 깎여서 내려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대목에서 선생님에게 하나 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게 있어요. 영어를 질질 끌고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거 영어 질질 끌고 갔다간 죽음이야. 다음 내가 설명을 할 텐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줄게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2학년 전에 영어 끝내야 됩니다. 1등급 나와야 돼요. 왜 1등급 나와야 되냐 하면요. 영어는 이제 학원에서 그냥 2시간 동안 듣고 모의고사 보고 테스트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찾고 공부하고 땡. 또 계속 리피트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처럼. 막 단어 외우고 문법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빨리 끝나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영어 시원찮은 친구가 과탐을 꺼적꺼적 간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국어는 난 잘할 거야. 착각 속에 살지 말아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고. 나 국어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뭘 걱정 안 해도 돼. 고등국어와 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영역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국어 시험 한번 혹시라도 내가 국어를 별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1학년 모고 6월 평가를 한번 보세요. 모고 고등학교 거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뭐 몇 년도 거 아무거나 어때요? 2022년이면 어떻고 2023년이면 어때요? 6월 모평가 한번 쓱 보세요. 보면 내가 몇 개 정도를 알고 있는지 풀어보라는 거예요. 6월이 왜 좋으냐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조금 겹쳤을 뿐이에요. 많이 진도가 안 나갔죠? 6월이면.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과정과 고등학교의 과정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에잉? 봤더니 도통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80분 딱 놓고 풀어야 돼요. 무한정 놓고 풀면 안 되는 거죠. 국어는요. 시간 제한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냐거든요. 내가 지문 분석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법은 알고 있는지, 고전을 좀 쓰고 있는지 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자라면 채워야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가 바쁜 거예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영어. 어원 2000편 다 끝냈나요? 수능 6000 다 끝냈나요? 안 끝내고 있죠?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사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고2 모고를 보면 편안해 이래야 돼요. 고3은 조금 버겨운데 고2 모고 정도는 난 편안해 이래야 돼요. 영어가. 아, 선생님 참 복스러운 소리 하고 계시네. 나 죽겠구만 지금. 에? 선생님 저 중학교 지금 이제 2학년과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빨리빨리 열심히 하면요. 단어는 금방 외워지잖아요. 내가 단어를 완벽하게 외웠어. 그럼 몇 등급 나올까요? 3등급 나옵니다. 나와요. 문법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잘 몰라도 돼요. 3등급 나와요. 문법과 단어를 완벽하게 내가 다 알아요. 그게 1등급이잖아요. 그런데 문법 선생님 저 잘해요. 근데 단어는 정말 몰라요. 그거 5등급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규정된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가 단어 찾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어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단어가 곧 살 길이에요. 단어 많이 외우는 게. 자, 가끔요, 학생들이 뭘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뭐냐 하면요. 공부는 뭡니까?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가 뭐죠? 공부는 암기입니다, 암기. 무조건 암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암기라고 말하는지. 공부는 내가 이해를 했어도 암기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수학을 풀어요. 어디선가 봤어, 내가. 얘를 뭔가를 해봤어. 그런데 안 풀려. 왜 안 풀까요?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아, 까먹었어요. 그게 방해 요인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안 까먹으면 다 풀죠. 까먹는 게 문제예요. 그 까먹는 게 뭐죠? 암기가 안 되었어요. 그 말이죠.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는 수학도 영어도 모두 다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는 어떻게 하면 암기가 잘 될까요? 라고 이제 선생님이 답으로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하면 암기가 잘 될까요? 이게 답이죠. 암기는요, 잘하는 방법은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정리냐 하면 내가 잊기 쉽고 이해하지 잘 못했던 부분을 암기했을 때는 체크를 꼭 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반복하라는 거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근데 거의 안 해요, 학생들이. 정리하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 쬐끄마한 그 5살 먹은 꼬맹이가 선생님 제자의 딸이에요, 딸. 아주 이뻐요. 선생님이 이제 주례를 섰기 때문에 이제 그 주례를 서서 이제 딸아이를 낳는데 쬐끄만 이제 5살이에요. 이름이 니아라고 아주 선생님이 이뻐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 이제 유치원 가자 그러면 유치원 아니라고 어린이집이란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잊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쬐끄만한 애한테 책을 줘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쬐끄만 아이가 넘기는 게 아니라 밀어요. 태블릿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미는 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쓰는 거에 아주 불편해해요. 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한테 이제 한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 풀 때 뭘로 풀죠? 연필로 풀죠? 맞죠? 시험 문제를 연필로 안 푸는 사람 없죠? 다 연필로 써요. 답을 연필로 쓰죠. 그런데 왜 공부는 연필로 안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이상하죠? 눈으로 해, 눈으로. 눈팅. 눈으로. 안 풀어. 풀다가 쓱 보고 답부터 보고. 아예 답을 이렇게 딱 깔아놓고 왔다 갔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눈으로만 하려고 하죠. 안 돼요. 공부도 연필로 하고 시험도 연필로 풀어야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연필로 연습하고 연필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사탐에서 문과 같으면 이제 사탐 쪽에 정리하는 어떤 거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나는 뭘 가지고 갈까 이렇게. 또 혹은 과탐에서 난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1학년에 가면 아까 말한 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한번 볼까요? 과정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어떤 과목이 편한 것 같아. 라고 알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때 선택하기가 쉽죠. 탐구 영역에서 선택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물리가 체질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화학이 체질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생물이 좋은 것 같아. 난 지학이 좋아. 이렇게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쭉 또 이제 가봅시다. 자, 요거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행 대학이 모집하는 모든 전형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알고 덤벼야 돼요. 예찬아, 알고 덤비자. 알고 덤벼. 자, 요거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대학 갈 때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맞춰야 되지? 어떤 것을 해야 되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에요. 내신. 여러분이 말하는 내신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럼 뭐를 안 보겠다는 겁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요. 교과 활동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교과 활동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서 세특이란 말 들어봤어요? 모르는 사람, 세특. 자, 세특이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알아?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세특 다 알아? 옳지. 교과 세부 능력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수학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 시간에 무엇을 발표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잘하고 하고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어준다고? 다 적어줬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다 적어줬죠? 만족해? 만족하냐고? 우리 선생님 정말 만족하게 잘 써줬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대학은 만족할까요? 대학은 우와, 이 아이 정말 잘했군, 잘 썼는데 이런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참 허접해요. 내가 볼 때는 허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학급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반에 들어갈 때요, 3개 반을 들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3개면 90명 걸 써줘야 돼요. 그럼 90명의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할까요? 다 수첩에 적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수학 시간 이외에 수학사를 공부했어. 거꾸로 수학사. 그럼 선생님이 그거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럼 오로지 하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과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발표 시간을 갖는 거예요. 5분씩 스피치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명 혹은 90명을 대상으로 한 반에 들어가서 30명이니까 5분씩 주면 150분이죠. 몇 시간? 3시간을 소요해야 되잖아요. 3시간 아이들이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1회 해도 3시간 날아가 버려요. 만약에 2번 했다. 그럼 몇 시간? 6시간이 날아가죠. 진도는 언제 나가나요?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소논문 제출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논문을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제가 있던 학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논문 제출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 이때 논문에는요 반드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동기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것을 왜 했느냐죠. 동기, 과정,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느낀 점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느꼈다죠. 무엇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이걸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생기부에다가 써주겠죠. 어떻게 써요? 바이트가 있죠? 정해져 있어요. 몇 바이트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요 바이트 속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쓸 수는 없어요. 아주 압축적이고 요약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압축적이고 요약하려면 선생님 혼자 그걸 다 한다? 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허접한 게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 컨트롤 V가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모델로 놓고 막 돌려서 그냥 기재해버리고 끝! 이런 학교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못 써주는 거야? 어떤 선생님은 석줄 이렇게 써놓고 끝! 뭐 150바이트로 끝! 이렇게 해버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많은 생기부를 보면요, 와, 이건 좀 심한데?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논문을 제출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기재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있잖아요. 내가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도 그래? 내가 미처 놓쳤구나 하고 기재해 줄 수 있죠. 너 정말 했어? 이런 선생님이 정말 있을까요? 그렇진 않으라고 봐요. 나는. 그 정도는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네가 정말 어떤 거를 느꼈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써와봐. 선생님이 참조해서 진위 여부를 가린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전혀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한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활동들을 해서 생기부를 잘 기재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생기부에 여러 가지를 봤어요. 뭐 독서, 봉사, 뭐 진로 탐색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상도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봐요. 올림피아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든 금상을 받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정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고요. 세특, 가장 주도하는 게 세특이에요. 교과 세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특을 잘 써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써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교과 성적이 교과 활동과 같이 보면 물론 둘 다 우수하면 좋겠죠. 하지만 얘는 좋은데 얘가 좀 빠지면 얘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고요. 얘가 좀 떨어지는데 얘가 좋아. 그럼 얘를 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점수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복병이 숨어 있어요. 아이고, 이 복병. 자,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수능 최저. 이게 뭘까요? 수능 최저가. 이 수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빵, 후빵, 내가 그렇게 말해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요. 없는 과가 있어요, 또. 모집이 달라요. 자, 너희들은 이번에 수능 최저 없이 그냥 내신으로만 뽑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 너희는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이 내신을. 그러니 수능 최저를 놓고 이거에 합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 과목 합 5, 뭐 세 과목 합 7, 세 과목 합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과목 합 5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둘 하나를 돼야 돼요. 2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세 과목, 4개 과목 중에 3과목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거의 의대는 합 5예요. 합 5. 합 5. 그런데 놀라울게도 이거를 못 맞추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몇 프로가 못 맞출까요? 자, 서울대 연고대로 합시다, 그냥. 우리나라 뭐 스카이라고 하니까. 자, 서울대 연고대의 친구들이 몇 프로 정도 못 맞출까요? 놀라웠게도 50% 정도가 못 맞춰요.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뭐를 갖게 되죠? 예비번호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 예비번호 14번이야. 예비번호 18번이야. 오, 예비번호 18번 합격했어.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모집 인원은 11명인데 예비번호 18번이 합격하면 끔찍한 거죠? 이건 뭘 말하죠? 예비번호 18번이 합격했다는 말은 자, 3배수 모집을 했어요. 내가 예비번호 18번이야. 그럼 난 떨어졌어, 분명히. 11등 안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예비번호로 18번이 떴단 말은 다 등록 안 하고 나머지가 또 최저를 못 맞추고 나머지들 중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18번까지 갔으니까 11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몇 명이 많이 못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수능 최저를.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많아요. 올해 많다고요. 그래서 보통 11개 대학이라고 해요. 11개 대학. 11개 대학 한번 볼까요?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그리고 중경. 그리고 삼국대학. 그러면 총 11개 대학이에요. 이 11개 대학은 수시의 모집 인원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전국으로 하면 60대 40 반대가 되지만 좋은 학교라고 하죠. 뭐 그냥 11개 대학. 인서울의 좋은 대학은 전부 다 거의 50대 50인데요. 최저를 못 맞춰서 합격 못하는 친구들,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 2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정시로 넘어가요. 그걸 2월량이라고 해요. 2월량. 2월량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서울대 연고대에 수시 합격하고도 수시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학생들. 등록 안 해. 왜?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의대 갈 거야. 공대 합격하고도 나 의대 갈 거야.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무려 몇 프로? 26%. 자, 이 친구들은 어디로 넘어가죠? 정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수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퍼센트는
정시가 더 많아요. 또 정시도 그냥 수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시 나와 있죠? 정시.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아, 참 짜증나요. 여기에 또 내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해야 되죠? 왜 저렇게 할까요? 이게 보통 뭐 서울대는 80대 20이고요. 30대 70도 있고요. 40대 60도 있고 60대 40. 다 틀려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수능 성적 반영이 80이다. 그럼 수능 성적이 800점 되는 거고요. 교과 역량이 200점 되는 거예요. 내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동점 차가 의외로 많아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빨라. 그리고 정보가 너무 정확해.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고대 통계학과다. 뭐 서울대 통계학과다. 이렇게 딱 하면 점수가 거의 딱딱 나와요. 몇 점이 지원해야 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점수대가 엄청나죠. 보통 몇 대 몇이죠? 막 40대 1, 50대 1 이렇거든요. 아까 6번 지원한다 그랬잖아. 6번. 그러다 보니까 동일 점수 애들이 정말 많이 와요. 보통 컷을 보면 컷에 떨어지고 합격하고가 0.05, 0.06도 많아요. 0.06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보통 반영률, 즉 가산점이라고 하죠.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놓을 때 그냥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수학 33.3%, 영어 17.5% 이렇게 퍼센트를 0.5, 0.6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요. 자기 점수에다가 점 몇을 곱하니까 0.2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몇 점 하는 게 아주 극히 미세하게 나와요. 그래야 합격선을 그을 수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이제 대학들도 고민스러운 거죠.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은 역시 교과 역량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하는 거죠. 내신 하는 거예요. 논술이 있어요. 논술. 참 이거는 교과 영역, 논술, 수능 최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논술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이것도 통합 논술이 있고요. 수리 논술이 있고요. 수가 논술이 있고요. 다양해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수학만 보는 거예요. 또 의대는 의대 논술이라고 따로 있어요. 또 거긴 또 어려워요. 각 과목마다 다 틀려요. 또. 근데 합격할 확률은 어떻습니까? 보통 60대 1 막 이래요. 심한 데는 뭐 80대 1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집 인원이 4명인데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내신이 안 좋고 난 수학을 잘해. 그럼 그런 친구들 난 수학 자신 있어 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여기는 참 어려워요. 합격할 확률이 정말 극히 적다고 보면 되겠죠. 80명 중에 1명이니까.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끝을 냅시다. 자, 이게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학생들의 공부 양 그리고 진도 이거를 지금 해놨어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요거는 이제 학생들 개인별로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 위치에 와 있죠. 여기 와 있어요. 수학에서 수상하 끝나고 원투 개념을 지금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고, 수상하 이제 첫 번째 가는 친구도 있겠고,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고 수원을 하는 친구도 있겠고, 다양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 스스로 알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영어 한번 잠깐 볼래요? 영어 여기서 끝내버리죠? 1학년 때 끝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오, 선생님 2학년 때 뭐예요? 2학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모고에서 부족한 내용을 발췌해서 메우면 돼요. 여기다 투자할 시간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럼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이죠. 수1, 수2, 이 앞쪽에서 미리 한 번씩 끝내고 여기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심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복병이 하나 숨어 있잖아요. 미기통이 숨어 있잖아요. 선택해가지고 한 번 해야죠. 고3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수능 봐야 돼요. 고3 때 미분 시작하면요. 언제 그거 끝내서 언제 수능 봐요. 할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할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언제 그거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학교 때 가졌던 학습량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미 영역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고등학교 영역 범위 한번 보세요. 공부 영역을 한번 보라고요. 몇 배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되나? 택도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난 대학 갈 거예요? 이건 꿈도 꾸지 마세요. 못 가죠. 고등학교만 가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할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도 난 중학교만큼만 공부할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걸로 끝이죠. 대학 가고자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처럼만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가려고 공부한 거잖아요, 지금. 졸업만 무사히 할 거예요. 그거잖아요. 난 대학교 갈 거예요. 그러면 2배 공부해야 됩니다. 난 중학교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그럼 4시간 해야 돼요. 나는 중학교 때 3시간 공부했어요. 그러면 6시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버렸잖아요. 영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학습량이 많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수학도요. 여기에서 미기통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가는, 수능에 가지고 갈 과목을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겨울방학 때는 이것들 문풀해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3 때는 한번 보세요. 다 뭐죠? 모의고사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은 다 이런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요. 대치동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에 고3은 교실이 비어있다 하고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고3 때 학교 안 와요. 2학기 때. 학교를 아예 안 간다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어때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교실에 1명, 2명 앉아 있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냐고요? 전부 다 자기가 부족한 과목만 하고 있죠. 학교에 가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내고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8월 달부터 아예 자취를 감춰요. 아예. 그리고 수능 끝나면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 때 만나면 서로 잘 못 알아봐요. 얼굴을 다 고쳐서.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 나 이렇게 변신했어야. 갑자기 터미네이터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 정도래요. 뭐 예약이 꽉 찼다더구만. 수능 끝 이후에.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를 못 알아봐. 친한 친구도. 너 누구야? 그럼 나야. 영희잖아. 그럼 너 아유 이쁘게 변했다. 이렇게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뭐 루머인지 어쩐지는 선생님이 안 봤으니. 하여튼 고3이 되면 학생들은 정말로 모고에 충실해야 된다. 자, 전쟁이 났어. 만약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빵 터졌어. 자, 군인들이 막 전쟁터 갑니다. 총을 쏴본 놈이 이기겠어? 총 안 쏴본 놈이 이기겠어? 당연히 총 쏴본 놈이 이기죠. 총도 안 쏴본 놈이 가서 전쟁터 나가면 그냥 죽는 거지. 총을 쏴본 놈이 총 잘 쏘겠지. 바로 수능의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갈 때 모고를 많이 푸른 친구들은 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총을 쏴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총도 안 쏴보고 그냥 전쟁터 간다고? 택도 없는 얘기죠. 백전백패죠.
이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모고풀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3 때 적어도 25회 아니면 30회 정도는 모고를 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 제한을 딱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시간 제한을 딱 걸어버릴까요? 수능은 수학, 영어, 국어 전부 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100분, 80분 하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30분,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탐구도. 그렇다면 그 시간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연습해야 돼요. 왜 그럼 이걸 연습해야 되냐면요.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춰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10분 동안 붙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놓고 수능 망했다고 하는 친구가 많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시간 제한을 연습해야 됩니다. 중학교와 달라요. 중학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연습해야 되고요. 또 영어도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나한테 맞는 영어 풀이가 되는지, 수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패스하는 줄도 알아야 되고요. 시간 내에서 모르면 패스. 선생님은 늘 얘기해요. 여학생들한테. 야, 문제는 남자친구와 똑같아. 네 마음에 안 들면 뭐로 자꾸 만나려고 노력해. 패스. 그러면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거를 놓치려고 해? 패스. 맞죠? 괜히 그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몇 분씩 생각하고 다른 문제, 아는 문제 틀리고 있어? 바보죠. 그게 바보죠. 어떤 여학생이 어떤 남학생을 좋아해. 한번 만나자도 절대 안 만나주고 눈길도 안 줘. 거기에 계속 쫓아다니면 시간만 낭비고 내 감정만 소모하죠. 뭐하러 그래? 다른 놈들 많은데. 패스. 문제도 똑같아. 문제도 똑같아요. 굳이 그놈에 꽂혀가지고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다음 문제가. 응? 너를 좋아하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그놈 풀어야죠. 빨리. 다 풀고 이제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로 다시 시간이 남았을 때 가면 됩니다. 맞죠?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어때요?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꽂혀가지고 시간 없어 못 풀었어요. 많죠? 그런데 아는 문제도 틀렸죠.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푸는 방법도 이제 자꾸만 연습해야 여러분들이 능숙해집니다. 문제 푸는 거에. 자, 여기 보면요. 이제 또 끔찍한 건 나와요. 탐구가 딱 나와 있어요. 탐구. 왜 탐구가 나와 있냐? 고2가 되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하면서 두 과목을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게 탐구 1과목 완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나는 생물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생물은 내 체질에 맞아. 생물은 나의 친구. 생물은 나의 연인. 그러면 생물을 해야죠. 생물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생물만큼은. 하나는. 그러면 하나가 정복이 됐거든요. 이제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2학년 때. 엄청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아. 탐구 두 번째 과목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놈은 왠지 내 맘에는 좀 안 들어. 하지만 해야죠. 2개 가져오려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과목을 또 해야 돼요. 선생님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요. 고3 때 하죠. 뭘 고3 때 하겠다는 거예요. 고3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탐구를 요때 완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생물을 가져갔어.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잘 되어 있어. 공부를 해서. 그런데 유전이나 신경계통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8강이나 12강으로 그것만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것만 딱 해줘. 자, 만약에 내가 탐구가
생물을 전혀 몰라. 그런데 그냥 학원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베이스부터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돈도 계속 내야 되고요. 왜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는 너 혼자도 충분히 해요. 하고 나는 유전을 모르겠다. 신경하고 유전이 너무 어려워.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들 하기 싫어하는지 몰라. 혼자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좋습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요. 고등학교에 오면 무엇을 고민하느냐? 내신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저는 수시는 포기했고요. 정시파예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선생님, 저는 공부를 안 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자,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어는 1과 2과. 첫 번 중간고사 1과 2과입니다. 기말은 3과 4과. 뭐 다 거의 공통이에요. 자, 1과 2과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몇 문제나 낼까요? 변별력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껴와.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 30%는 교과서 1, 2과에서 내요. 나머지 70%는 모고에서 발췌를 해요, 지문을. 심지어 어떤 학교는 20대 80, 물론 40대 60도 있어요. 분명한 건 모고 발췌가 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영어 같은 경우도요.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신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디에서? 모고에서 발췌한다고 그랬죠? 그럼 모고란 말은 뭐죠? 모고는 뭐를 겨냥한 거죠? 수능을 겨냥한 거죠. 맞죠? 그럼 결국 나는 정시파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신 공부 충실해야죠. 왜? 모고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없어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한 번 더,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머니 안 듣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공부하죠? 학생들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아무리 노는 친구도 중간고사 한 달 전부터는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맞죠?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이잖아요. 맞죠? 이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내신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때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공부하겠다는 거야? 수능 한 달 전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잖아. 결론이 그렇네. 매번 시험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해서 난 내신이 9등급이야. 그래도 공부하세요. 내신 공부하세요. 그리고 수능 과목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학교 시험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가끔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저는 내신 포기했어요. 그냥 정시예요. 정시파예요. 차라리 무당파가 낫죠. 정시파는 무슨 정시파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신 따로 수능 따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지키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수학 전공이니까요. 수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암기라고 얘기했어요. 암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암기 공부를 엄청 하고 있죠. 워드북 하고 있죠. 비법서 자꾸 쓰라고 하죠. 영재실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2교시 수업 듣고 3교시 영재실이다 4교시까지 공부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몇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메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학습량을 더 늘려서 내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 메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내가 3교시에 영재실 오고 4교시에 수업 듣고 간다. 그러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잘 지킵니까? 왜 그래야 돼요? 2교시에 와서 공부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너 왜 2교시 와서 공부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단단히 혼내줄 테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면 다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영어 영재실 선생님이 가끔 가봐요. 워드북 죽어라고 안 해오려고 그래요. 왜 안 해오려고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워드북 외우기 싫어서 수학만 다니고 영어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갔다가 다시 와요. 왜? 단어가 휘달리니까 점수가 나오나? 견뎌야 됩니다. 영재실에서 자꾸 쓰고 외우고 하는 거 견디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요. 근데 걔가 지금 어원 2000편 하고 있어요. 나연이 많이 봤지? 그런 친구들. 자, 그런 친구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걔들보다 한참 위인데 어원 2000편이 아니라 택도 없는 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되죠. 그럼 그 친구는 대뇌가 영어 단어 외우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일찍 와서 아침부터 10시까지 공부해요, 그 친구. 아주 즐겁게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정말 코앞에 둔, 수능을 코앞에 둔 친구들이 초등학생보다도 공부 안 하면 그거 문제잖아요.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10시까지 공부해도요, 아무도 말 안 해요, 학원에서. 칭찬해 주지.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막 제공하려고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가 성공이에요. 정말 공부가 성공이에요. 선생님 때는요, 어떻게 해서 변두리에다 땅 사놓으면 어느 날 막 몇 배가 되고 그래요. 어느 날. 그리고 또 이렇게 마땅히 선생님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사놔요. 그럼 막 올라요. 기회가 많았어요. 사실. 왜? 한참 막 발전할 때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많은 것들 컨텐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기는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친구들 보면요, 거의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의 그 많은 제자들 다 보거든요. 성공했다. 공부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 카카오 대표. 여민수 대표가 여기 강서구 출신이에요. 고대 광고공부학과 나왔어요. 선생님이 담임했고. 자, 이 친구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부자였냐? 아니에요. 돈 없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광고업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코카콜라 찍은 친구들, 45억짜리 찍은 친구가 있죠. 이 친구도 평어렇게 공부는 잘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다 성공해요.
뭐 민석이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사야 너무 많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뭐냐? 집이 원래 부자였냐? 아유, 뭐 부자는 뭘 부자예요. 초창기에요. 이 지역은 빈민가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 목동은 다 빈민가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다 가난했지만 여기 그럼 주로 뭐냐?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끔찍했어요.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아침 되면요. 엿술에 끌고 전부 다 나가요. 엿장사들. 단내가 펑펑 나요. 엿고 오느라고. 그리고 좀 있으면 넝마주의. 넝마주의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위에다가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종이 줍는 게 넝마주의예요. 이 종이 주워서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 큰 도로 쭉 가면 대일고등학교 있죠? 이쪽으로 뭐가 많은 줄 알아요? 사탕. 사탕이 뭐야? 까먹는 사탕? 뱀탕, 뱀탕. 여기 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뱀탕 끓여줘요.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에? 신월동 저쪽으로 다 빈민가예요, 빈민가,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영등포에서 지게꾼, 영등포 여기 가서 지게 짊어지고 리어카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오목교를 건너가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돈 벌어가지고 또 수레 끌고 엿 팔고 들어오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왜냐면 이 다리 건너는 비싸니까 못 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지금 목동 요 단지는 다 논이에요, 논. 논. 그러니까 가난했죠.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140세까지 살 거예요. AI가 그랬대요. 지금 20대는 140살까지 산답니다. 자,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죠? 140세까지? 참 지루한 세월인데 중간에 죽을 수도 없고 그건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3년을 투자해서 140살까지 120년간을 폼나게 살 겁니까? 아니면 3년을 삥삥이 놀고 120년을 지제트 같이 살 겁니까? 지제트가 뭐죠? 그지죠?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제. 나는 3년 재밌게 놀고 120년 그지같이 살 거야. 이건지. 아니면 3년을 완벽하게 투자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전문가가 되어서 폼나게 살 건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자, 선생님은 바보가 아닌 이상 3년을 투자하겠습니다. 완벽하게 3년을 투자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